네. 이제 어디까지 지금까지는 헌법에 대해서 뭔가 좀 개략적인 내용들, 특히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 하에서 삼권 분립 내에서 입법권에 대한, 특히 법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지금 항공법이랑 무슨 상관이냐? 항공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또 한번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과 관련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헌법 37조 2항을 봤기 때문에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 얘기인즉슨 뭔가 어떠한 그 행동을 제한하고 제한하려고 싶으면 예,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뭐 항공사업법 다 그 법률의 형식이잖아요. 이거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뭐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예, 헌법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는 할 수 없다. 왜냐? 법률이 아니니까. 예,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하는 그 물론 이제 그 항공안전법이나 항공보안법이나 그 법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둘 수가 있죠. 보충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정말 제안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 법에 항공안전법 본문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 적기 귀찮아가지고 회피하고서 피할 수 있느냐? 없다. 예,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법률의 형식으로만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의 요청입니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항공과 관련된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법제처 사이트에서 항공과 관련해서 키워드를 넣어보면 다음과 같은 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법에 주로 담당하는 소관 부처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뭐 공군항공 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립항공박물관법, 뭐 군용항공기 비행 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많이 있는데 그 법들은 이제 국방부잖아요. 항공박물관 빼고는 뭐 다 국방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보면 항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는 민간 항공을 떠올리면서 이제 항공보안법, 사원법, 안전법을 보고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 군과 관련된 내용들도 항공만 봤을 때는 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항공법에 대응하는 해외 뭐 영국이든 뭐 다른 나라의 법들에서는 항상 앞에 시비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항공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이게 항공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항공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간 항공 관련되는 그 항공청의 이름 앞에도 11자를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 군과 관련된 내용과는 좀 약간 다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관부처도 국토교통부에 소관부처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항공보안법, 사업법, 안전법, 그리고 철도사고 조사법, 조사에 관한 법률이 나름의 이제 저희가 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항공법이라고 좁게 봤을 때 보는 법들이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인데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네요. 이런 촉진법이나 뭐 국립항공박물관법, 뭐 안전기술원법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문이 뭐 별게 뭐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어가지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법은 요 항공보안 사업 안전법, 그럼 사고 조사에 관한 법인데 사실 뭐 사고 조사법은 안전법에서 좀 떨어져 나온 거, 그러니까 연결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안전사고가 많으니까 같이 연결돼서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안법, 사업법, 안전법이 이제 나름의 이제 중요한 상대장가라고 유비관우 장비처럼 그러면 유비관우에서 유비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텐데 그 나름의 항공법을 제정한 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봤을 때 나름의 그런 기본이 되는 뭔가 좀 범용성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항공안전법을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항공안전법,
유비, 뭐 항공사업본 관우, 뭐 항공보안법 장비,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보안법을 저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색어를 공항으로 넣으면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항 소음 방지법, 정확히는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이렇게 공사와 관련된 아까 뭐 안전기술원 이런 박물관 이런 거는요. 실제 보시면 그냥 뭐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별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군공항 인정은 뭐 사실 공항으로 보면 다 이제 좋은 내용들이긴 한데 제가 공항 관련돼서도 사실은 어 제가 좀 연구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저서를 쓰고 싶은 게 공항법을 한번 이렇게 딱 총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있긴 있지만 아직 역량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빠져 있긴 했는데 공항 소음 방지에 대응하는 군공항, 군 사격장 등 군용 비행장에서 나는 이 소음 관련된 법이 또 있습니다. 그 법은 마찬가지로 국방부 소관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항 소음의 측면에서만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공항 소음 방지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같이 약간 세트로 봐야 될 법이 예, 군 사격장, 이제 군용 그 제가 지금 좀 정확한 법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라도 공개하는 거에다 넣을게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군용 비행장 관련된 소금에 관련된 법이 지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풀네임이 하도 길어가지고 저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군공항 소음 방지법이 하여튼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 소음의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군공항도 같이 봐야 될 측면이 있죠. 저희가 이제 군공항도 공항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항시설법도 있고 공항시설법, 공항소음방지법 부분이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공항에 대한 거, 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좀 이걸 같이 공부를 할 때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저희가 이제 보는 나름의 이제 그 법률, 항공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좁게 본다고 하면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이 네 가지 법을 주요하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제 어떤 한국의 연구의 학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법은 다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법률인 거니까. 근데 보시면 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항시설법은 딱 법으로 끝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 이것도 공항공사 법률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을 제정할 때 좀 이렇게 짧게 끊어지는 것들 단음절로 끊어질 수 있는 것들은 공항시설 법률, 공항시설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안 하고 공항시설법 무슨 법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칭을 정하고 있고요. 요 약간 좀 구구절절하게 긴 요거는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형식이 법률인 거니까 그 맞춰서 땡땡땡땡땡 땡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군용 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군용 항공기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풀네임이 가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법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법률 형식인 거니까 맞는 것이고 이게 보통 이제 딱 설치법, 박물관법 이런 것들은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게 한 어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에비에이션 로우랑 에비에이션 액트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해서 사실 항공법 저희가 이제 항공법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항공법을 공부한다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법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법률의 명칭이 항공법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살아있던 어떤 그 항공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보시면 저희가 61년도 3월 7일 법률 제591호로 제정된 게 있습니다. 제591호로 제정된 법률이 이제 2016년 3월 29일 날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현재는 이 항공법이 세 가지 법 여기 보면 이제 14,113, 14,115호, 14,116호로 2016년 이제 딱 보시면 붙어 있잖아요. 아 시리즈로 공포가 이 같은 날 이 시리즈로 됐구나.
라고 딱히 보이시는 요 법률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률 번호가 있고, 예, 이게 이제 각각 어떤 걸 대행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폐지시키면서 그 내용을 일부 가져왔구나라고 보신다고 하면 이게 공항시설법이 됐겠구나. 요거 14,113호는 공항시설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항공우송사업진흥법까지 같이 패키지로 폐지시켰다? 요거는 이제 14,115호는 항공사업법. 이거 116호는 14,116호로 지정된 법률은 항공안전법입니다. 그게 정말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바로 지금 row.gov.kr 들어가셔서 검색해보면 알겠죠. 이 14,113호로 지정된 법률이 무엇인지, 14,115호로 지정된 법률은 무엇인지, 14,116호로 지정된 법률은 무엇인지를 따져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항공법은 이 항공안전법에서 폐지시킨다. 항공법을 폐지시킨 거는 이제 항공안전법이 폐지시켰으니까 제가 이제 그 항공법 중에서 항공안전법이 그래도 약간 그 대표가 되는 법이 아닌가, 분법된 법 중에서는 유비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항공법을 폐지시킨 거는 항공안전법이 폐지시킨 거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복 후의 항공법 이전에도 조선 총독부 시절에도 이 항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제정돼서 27년 6월 1일부터 되었던 법이 이제 60년대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고요. 그걸 대체하는 항공법, 우리가 아는 근대적 의미의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된 거는 이제 61년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이게 이 법은 명칭 자체가 항공법이잖아요. 사실은 뭐 진짜 하려고 민간 항공법이라 했으면 좋겠는데 항공법이라고 됐다 보니까 저희가 항공법 공부할 때 이 항공법이 용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항공법은 그때 그 항공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의 항공법은 좀 약간 법학으로서의 뭔가 우리가 이제 항공에 관련 이 범위를 민간 항공으로 좁힐 수도 있고 아니면 군 관련된 것까지 확장시킬 수도 있겠지만, 뭔가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법 규범의 총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봤을 때는 좀 약간 넓은 개념의 항공법을 빨간색에 있는 이 항공법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 법률이 있다. 지금은 항공안전법, 사업법, 보안법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예전에는 항공법이라는 법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용어를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항공법시가 아니니까 제가 왼쪽에 의미해서 항공에 관련된 걸 탐구하는데, 그것도 항공법은 법이어야 되는 거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같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법이 4대 천왕이 있다고 하면 항공안전법, 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보시면 이제 뭐 유비, 관우, 장비, 뭐 조자룡 이렇게 뭐 4명으로 모을 수가 있겠죠. 항공안전법이 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수도 굉장히 많고요. 항공사업법이나 항공보안법은 뭐 조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설법도 마찬가지고요. 항공안전법이 좀 조문이 많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뭐 조문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개정이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들에 비해서 항공안전법이 이제 약간 굉장히 누더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항공안전법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렇게 특히 법이 개정되는 상황 중에서는 어떤 법의 위계질서도 중요하고, 우리 아까 봤던 소급 입법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그런 개정 작업도 따져가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 항공안전법을 공부한다든지 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봄에 있어서는 나름 이 헌법적인 지식으로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이거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포획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름의 그 법은 법이어야 되겠고 나름 헌정 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규제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신을 잃으면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그것도 법이다. 그런 법이면 형식적인 아까 그 조문 나열되고 있는 그 법률로 볼 것이 아니라 법이라면 어떤 거에 추구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법치주의 원리 배웠지 않습니까? 법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항공법은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 이게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하면서 조문이 추가될 때도 있고 조문이 삭제가 될 때도 있고 대체하거나 이동하거나 신설되면서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항공법 개정 과정에서 체계 정당성을 없는 이게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도 진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직 못 찾은 것도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제가 아직 일부분만 본 거에도 이게 막 모순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거를 기대해서 그 어떤 재판까지 돼가지고 이 유형까지 받기까지 너무 멀리 걸리고요. 저희가 이 한국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이 문제점들을 인식을 시키고 연구를 해서 국회가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그것들을 모순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항공법을 좀 연구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진짜 문제가 돼서 사건성이 되면 한번 이제 그렇게 재판을 해서 진짜 이렇게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긴 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은 항공법을 연구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모순이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체계 정당성의 원리가 헌법적인 의미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유연성을 확인하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항공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조문이 충돌되는데 이거 보니까 입법자가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실수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걸 빨리 교정해야겠다. 이걸 빨리 알리고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노력을 해야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이제 약간 고칠 거 아닙니까? 체계 정당성의 원리가 헌법 재판에서는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항공법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항공법이 워낙에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으니까 정말 그 개정 과정에서 국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이제 그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뭐 제가 국법 질서가 못 온다, 신뢰가 보호된다라기보다 그래도 이거 내가 이 신법을 만든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한 것 같은데라는 걸 지적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국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무조건 과거의 국법 질서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법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런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 그 신뢰보호 원칙을 따짐에 있어서의 소급과 관련된 문제, 국법 질서에 대해서 신법이 정말 이게 이를 생각을 하고 만든 건지 따져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모순되는 점들이 진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드리는 이제 나름의 퀴즈 아닌 퀴즈는 이 진에어 관련된 논의거든요. 진에어의 이제 면허 취소 관련된 논의가 2018년 이때쯤에 굉장히 뜨거웠던 논의였던 것 같은데요. 항공사업법 관련돼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진에어에 2016년부터 16년까지 이제 등기사였던 조현민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국토부 장관이 이런 거는 외국 국적 임원의 존재는 항공운송 사업 면허 결격사유인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면허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사유에 해당되면 면허를 그냥 무조건 취소하여야 된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논의를 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이걸 계속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만 설명하고 할 것이 아니라 뭐 이번 학기에 되게 자주 설명할 어떤 주제이기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22년 3월 2일 기준으로 현재 진에어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제처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행되는 법률과 관련돼서 본다고 하면 항공사업법 제28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항공사업법을 검색해 보신 다음에 28조를 가보시면 실제 이 사후에 해당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호를 보면 항공운송 사업자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거 해석이 어렵지 않죠? 이 제4호에 넣어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운송 사업자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 남목이 해당되지 않다고 봤을 때 이 문장을 넣으면 해석되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사업자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된다. 그러면 이 제9조 각호가 어느 건지를 찾아봐야 할 거잖아요. 구조 각호를 가보시면 나름 이제 또 한 번 준용을 더 되긴 하겠지만 찾아보시면 뭐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공사업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6년 3월 28일 2016년 3월 28일 2016년 3월 28일인데 2016년 3월 29일에 이미 항공사업법이 14,115로 제정된 공포가 됐거든요. 물론 시행일이 2017년 3월 30일이니까 2016년 3월 28일이었죠 아까. 그러면 항공사업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구항공법이 없어진 요 항공법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실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언제적 법을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딱 이거다 정답을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 법실 사이트를 뒤져 가시면서 언제적 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연역 법령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찾아가 보시는 게 나름의 이제 숙제 아니면 숙제입니다. 뭐 잘 평가할 건 아니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이렇게 법제 사이트를 뒤져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실제. 왜 계속 제가 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정 관련된 거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법 조문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기 진행 케이스는 정말 더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해보시는 게 목표고 일단 오늘 제가 한 나름의 항공법과 관련된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점을 좀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물어보시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